할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60살에 갑자기 부자가 되셨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돈은 늘 모자랐지요. 친구들은 하나둘 집도 사고 차도 샀는데 할아버지는 월세방에서 사셨어요. 나는 팔자가 이런가 봐. 할아버지는 늘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60살에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했지요. 5년이 지났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 가게는 동네에서 제일 유명해졌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가게 여러 개를 가진 부자가 되셨어요. 사주를 보니 답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늦게 돈복이 오는 사주셨던 거예요. 젊어서는 힘들지만 나이 들어 재물운이 활짝 피는 특별한 사주였지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을 올바르게 버는 거예요. 오늘은 돈복 있는 사주에 대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돈복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돈을 잘 버는 운을 말합니다. 사주에는 재성이라는 게 있어요. 재성은 돈을 뜻하는 별이랍니다. 이 별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힘들게 벌 수도 있어요. 재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제와 편제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정제는 월급 같은 돈이에요. 매달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이지요. 회사에 다니면서 받는 월급, 월세를 받는 돈, 이런 게 다 정제예요. 안정적이고 꾸준해요. 하루아침에 큰 돈은 아니지만 차곡차곡 모을 수 있어요. 정제를 가진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실하고 꾸준해요. 매일매일 저금통에 돈을 넣는 것처럼 조금씩 모아요. 급하게 부자 되려고 하지 않아요. 천천히 확실하게 가는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평생 주부셨어요. 남편이 벌어온 월급으로 알뜰하게 살림을 하셨지요. 한 푼, 두 푼 아껴서 저축했어요. 옷도 새 것들 사지 않고 고쳐 입었어요. 음식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답니다. 친구들은 말했어요. 그렇게 쪼들리게 살지 말고 좀 써.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매달 꼬박꼬박 저축을 하셨어요. 30년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집 한 채를 현금으로 사셨어요. 친구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어떻게 그렇게 돈을 모았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조금씩 모았더니 이렇게 됐네요. 이게 바로 정제의 힘이에요. 빠르지 않지만 확실해요.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지만 결국 목표에 도달해요. 정제가 강한 분들은 이런 일이 잘 맞아요. 공무원, 선생님, 회사원처럼 매달 월급 나오는 일이 좋아요. 은행원, 회계사처럼 돈을 다루는 일도 잘 맞아요. 건물주가 되어 매달 월세 받는 것도 좋고요. 정제가 강한 분들이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너무 아끼려고만 하면 안 돼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곳에는 써야 해요. 자녀 교육, 건강, 이런 데는 아끼면 안 돼요. 또 너무 안정만 찾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가끔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균형이 중요하답니다. 이제 편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편제는 정제와 달라요. 편제는 사업으로 버는 돈, 투자로 버는 돈, 갑자기 들어오는 큰 돈이에요. 규칙적이지 않아요. 어떤 달은 많이 벌고 어떤 달은 별로 안 벌고 그래요. 물이 흐르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정제는 수도꼭지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이에요. 일정하게 나오지요. 편제는 폭포수예요.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져요. 하지만 언제 멈출지 몰라요. 편재를 가진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모험심이 강해요.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걸 좋아해요. 돈이 많이 들어올 때는 큰맘 먹고 써요.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나갈 때도 빨리 나가요. 아저씨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아저씨는 회사원이었어요. 월급은 적당했지만 뭔가 큰일을 하고 싶었어요. 45세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처음 1년은 적자였어요. 빚만 쌓였지요. 가족들은 걱정했어요. 왜 멀쩡한 회사를 그만뒀어? 하지만 아저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2년째 되던 해 갑자기 일이 풀렸어요. 큰 거래처가 생겼어요. 한 달에 회사 다닐 때 1년 월급만큼 벌었어요. 3년째에는 가게를 3개로 늘렸어요. 하지만 4년째 문제가 생겼어요. 급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 관리가 안 됐어요. 직원들도 문제가 생겼고요. 한순간에 돈이 줄줄 새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아저씨는 정신을 차렸어요. 무리하게 확장하던 걸 멈췄어요.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했지요. 지금은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편재의 특징이에요. 크게 벌 수 있지만 관리를 잘해야 해요. 들어올 때 큰 돈이 들어오니까 나갈 때도 큰 돈이 나갈 수 있거든요. 편재가 강한 분들은 이런 일이 잘 맞아요. 장사, 사업, 무역, 투자, 이런 일들이요. 유튜버, 프리랜서처럼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일도 괜찮아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도 편재와 관련 있어요. 편재가 강한 분들이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첫째, 돈 관리를 잘해야 해요. 많이 벌었을 때 다 쓰면 안 돼요. 적게 벌 때를 대비해서 저축해야 해요. 둘째, 욕심을 조심해야 해요. 이번에 대박 나면 이런 생각으로 무리하게 투자하면 위험해요. 안전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해요. 셋째,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해요. 편재가 강한 분들은 이것저것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너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 다 망할 수 있어요.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정재와 편재,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답은 둘 다 좋아요. 중요한 건 자기 사주에 맞게 사는 거예요. 정재가 강한 분이 무리하게 사업하면 안 돼요. 편재가 강한 분이 공무원 시험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자기에게 맞는 길을 찾아야 해요. 제일 좋은 건 정재와 편재가 적당히 섞여 있는 거예요. 안정적인 수입도 있고 가끔 큰 돈도 들어오면 최고지요. 예를 들어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고 부업으로 작은 사업도 하는 거예요. 이모님 한 분이 그러셨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매달 월급이 나왔어요. 저녁과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셨어요. 처음엔 쇼핑몰에서 별로 안 팔렸어요. 하지만 회사 월급이 있으니까 걱정 없었어요. 천천히 키워나갔지요. 5년이 지나니 쇼핑몰 수입이 월급만큼 됐어요. 이제 이모님은 2가지 수입이 있어요. 안정적인 월급과 쇼핑몰 수입이요. 한쪽이 안 좋아도 다른 쪽이 있으니 마음이 편하대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안정적인 수입 하나는 꼭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유가 되면 작은 부업을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정재와 편재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주에 재성이 아예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사나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재성이 없다는 건 돈에 대한 집착이 적다는 뜻이에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대운에서 재성운이 들어오면 돈이 들어와요. 재성이 없는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문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로 돈을 버는 거예요. 자격증을 따거나 특별한 능력을 키우는 거지요. 삼촌 한 분이 그러셨어요. 사주에 재성이 별로 없으셨대요. 젊어서는 돈에 관심이 없었어요. 친구들은 돈 벌려고 이것저것 하는데 삼촌은 그냥 좋아하는 공부만 했어요.
35에 박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대학교 교수가 되셨지요. 월급도 좋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졌어요. 강의도 많이 하시고 책도 쓰셔서 인쇄도 받으세요. 돈을 목표로 한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 잘 살게 됐네요. 삼촌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을 쫓지 않았는데 돈이 따라온 거예요. 반대로 재성이 너무 많은 분들도 조심해야 해요. 재성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돈 관리가 힘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나가는 것도 많아요. 구멍 뚫린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어요. 재성이 너무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자동 이체로 저축하세요. 월급이나 수입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저축되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안 쓰게 돼요. 둘째, 가계부를 쓰세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하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재무설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돈 관리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재물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어요. 사주는 타고나는 거지만 노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첫째, 정직하게 버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은 오래 못 가요. 언젠가 다 잃게 돼요. 정직하게 번 돈은 복이 되어 돌아와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가게를 하셨는데 절대 거짓말을 안 하셨어요. 물건이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손님이 이거 괜찮아요. 물으면 별로면 다른 걸 사세요. 하셨어요. 손님들은 처음엔 위아해했어요. 하지만 점점 믿게 됐어요. 저 집은 정직해 입소문이 났어요. 지금 할아버지 가게는 동네에서 제일 장사가 잘 돼요. 정직이 최고의 장사 비결이었던 거예요. 둘째, 베푸세요. 돈을 벌면 나누세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기부를 하세요. 베푼 만큼 돌아와요.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돈이 많지 않았지만 늘 남을 도왔어요. 이웃이 어려우면 밥을 해줬어요. 아이들이 학교 못 가면 학비를 대줬어요. 주변 사람들은 말했어요. 당신도 넉넉하지 않은데 왜 그러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나눠야 더 들어와요. 신기하게도 할머니는 늘 필요한 만큼은 있었어요. 어디선가 도움이 왔어요.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베푼 게 복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셋째, 감사하세요. 돈이 적어도 감사하세요. 있는 것에 감사하면 더 들어와요. 불평하면 더 나가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잠잘 곳이 있어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불러와요. 넷째, 공부하세요. 돈에 대해 배우세요. 재테크, 투자, 절약, 이런 걸 공부하세요. 아는 만큼 돈을 잘 다룰 수 있어요. 요즘은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요. 유튜브에도 좋은 강의가 많고 도서관에도 책이 많아요.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아저씨 한 분이 계셨어요. 50살에 처음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셨대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주변에서 그랬지만 아저씨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유튜브로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아저씨는 재테크 전문가가 되셨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도 해주세요. 50살에 시작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늦은 나이는 없어요.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섯째, 절약하세요. 작은 돈도 아껴 쓰세요. 티끌 모아 태산이에요. 작은 돈을 무시하면 큰 돈도 못 모아요. 커피 한 잔, 택시비, 배달 음식, 이런 작은 것들이 모이면 큰 돈이 돼요. 한 달에 5만 원만 아껴도 1년이면 6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하지만 너무 짜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곳에는 써야 해요.
건강, 교육, 인간관계, 이런 데는 아끼면 안 돼요. 불필요한 곳에만 절약하는 거예요. 여섯째, 계획을 세우세요. 돈을 그냥 쓰지 마세요. 계획을 세워서 쓰세요. 이번 달에는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저축할지 정하세요. 목표를 정하는 것도 좋아요. 1년 후에 100만 원 모으기, 3년 후에 1000만 원 모으기, 이런 식으로요. 목표가 있으면 실천하기 쉬워요. 일곱째, 여러 수입원을 만드세요. 한 가지 수입만 있으면 위험해요. 그게 끊기면 큰일이거든요. 여러 개 있으면 안전해요. 회사 월급만 있으면 회사가 망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월급 외에 부업 수입, 임대 수입, 이자 수입 이런 게 있으면 한 가지가 끊겨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천천히 만들어 가세요. 처음엔 작아도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커져요. 여덟째, 건강을 챙기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어요. 건강을 잃으면 병원비로 다 나가요. 운동하세요. 매일 30분만 걸어도 좋아요. 잘 드세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세요. 잘 주무세요. 충분한 수면이 건강의 기본이에요. 건강이 재산이에요.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어요. 아홉째,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돈을 잘 버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세요. 그들의 습관을 배우세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요. 반대로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열째, 인내하세요. 돈은 하루아침에 모이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 하세요. 빨리 부자 되려다 사기 당하는 사람 많아요.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이런 말 조심하세요.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정직하게, 꾸준하게, 천천히 가세요. 그게 진짜 부자 되는 길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건강, 가족, 친구, 행복, 이런 게 더 중요해요. 돈이 많아도 아프면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많아도 가족이 없으면 외로워요. 재벌 회장님 중에 불행한 분 많아요. 돈은 엄청 많은데 자식들이랑 싸우고, 아프고, 외로워요. 반대로 돈은 많지 않아도 가족이랑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건강하고, 감사할 줄 알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하지만 늘 행복하셨어요. 가족과 저녁을 먹으며 웃고, 이웃과 나누고, 감사하며 사셨어요. 어느 날 기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가난해도 행복하세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가난한 게 아니에요. 나는 부자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건강하고, 웃을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부자 아닌가요? 여러분, 돈도 중요해요. 하지만 돈만 쫓지는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돈은 행복해지기 위한 도구예요. 목적이 아니에요. 돈으로 뭘 할지가 더 중요해요.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건강을 챙기고, 남을 돕고, 꿈을 이루는 데 쓰세요. 그렇게 쓰면 돈은 복이 돼요. 하지만 욕심만 채우려고 쓰면 돈은 독이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더 벌려고 가족도 안 보고, 친구도 안 만나고, 건강도 챙기지 않아요. 결국 돈은 많이 모았는데 쓸 데가 없어요. 같이 쓸 사람도 없고, 건강도 잃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적어도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을 먹고, 함께 웃고, 서로 돕고 살아요. 이게 진짜 부자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돈만 많은 부자? 아니면 마음이 풍요로운 부자? 저는 여러분이 두 가지 다 가진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돈도 적당히 있고, 마음도 풍요로운 부자요.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너무 많을 필요는 없어요. 밥 먹고, 집에서 살고, 건강 챙기고, 가끔 여행 가고,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 이상은 욕심이에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1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갖고 싶고, 1000만 원 있으면 1억 갖고 싶어요. 끝이 없어요. 만족할 줄 알아야 해요. 지금 있는 걸로 감사해야 해요.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배운 돈복 있는 사주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재성에는 정제와 편제가 있어요. 정제는 월급처럼 규칙적인 돈, 편제는 사업처럼 불규칙한 돈이에요. 둘째, 정제가 강한 분은 안정적인 직업이 좋아요. 공무원, 회사원, 이런 일이요. 꾸준히 저축하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셋째, 편제가 강한 분은 사업이나 투자가 잘 맞아요.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관리를 잘해야 해요. 넷째, 재성이 없어도 괜찮아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전문 기술이나 자격증으로요. 다섯째, 재물운을 좋게 만들려면 정직하게 벌고, 베풀고, 감사하고, 공부하고, 절약하고, 계획 세우고, 건강 챙기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인내해야 해요. 여섯째,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건강, 가족, 행복이요. 돈만 쫓지 마세요. 일곱째,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여덟째,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면 지금도 충분히 부자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사주에 돈복이 있든 없든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예요. 정직하게 벌고, 현명하게 쓰고, 베풀 줄 알고, 감사하며 살면 복이 와요. 그게 진짜 돈복이에요. 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있는 걸로 감사하며 사세요. 조금씩 노력하면 점점 나아져요. 빨리 부자 되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거북이처럼 꾸준히 가면 돼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면 돼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건강한 몸이 있잖아요.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이미 충분히 부자예요. 돈은 더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니에요. 마음이 풍요로우면 그게 진짜 부자예요. 오늘부터 작은 것에 감사해 보세요. 오늘도 밥을 먹었어. 감사해. 잠잘 곳이 있어. 감사해. 가족이 있어. 감사해. 이렇게 말해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불러와요. 복이 오면 돈도 따라와요.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든 적든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돈으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 귀한 존재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조금씩 노력하면 돼요.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여러분께 큰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돈복도 오고, 건강복도 오고, 가족복도 오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격려해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